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여기 자꾸만 잇몸에 그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건 염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소금으로 닦고 짭조름하게 먹으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서 잇몸 질환 없이 튼튼한 잇몸으로 귀기 맛보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트, 액상과당, 설탕, 나부랭이 이런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는 사람의 장내 세균총은 이런 들쩍지근한 것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쁜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집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를 먹으면 우리 몸속 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린드롭 스퍼몹신이라고 불리는 독소를 배출하는 미생물 집단이 많이 나타난다. 인공 감미료를 먹는 사람들이 그 장내 세균들 보면 실린드롭 스퍼몹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독소를 배출하는 이러한 미생물 집단이 생겨나서 요놈들이 우리 몸의 간과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간에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 간 기능이 나빠지면 이 분노 조절 장애, ADHD, 그 다음에 신경계에는 치매, 건망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문제는 이저 들쩍지근한 인공 감미료를 먹으면 묻지마 폭행,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어른들도 정신없는 놈이 많잖아. 지하철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들쩍지근한 거 많이 처먹는 새끼들이 이런 짓거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결과 하나 있고 또 지난번에 괴기 먹고 커피 좀 먹지 말라 철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뇨작용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 생긴다라고 했더니 그럼 뭘 먹나요 그래. 가장 좋은 음료 이거는 물입니다. 물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커피숍에 가서 비싼 커피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최고. 그 다음엔 차가 커피보단 좋습니다. 두 번째가 차, 세 번째가 커피. 차나 커피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는 습관을 갖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50이 넘어서 한쪽 다리 들고 똑바로 서서 차렷 자세로 섰다가 한쪽 다리 들고 섰을 때 10초 이상 못 쓰면 10년 내에 어떤 원인 모를 뭔지는 몰라. 어떤 원인이든 간에 84%의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나가서 맨날 걸으세요. 오늘도 제가 오늘 그래도 꽤 많이 걸었어요. 오늘 50분 정도 걸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걸으세요. 그래서 눈 감고 딱 섰을 때 한 30초 이상 화딱 지나면 1분 이상 눈 감고 딱 서 있는 이런 그러면 중풍덮치, 뇌경색, 심뇌혈관 질환은 일단 예방됩니다. 열심히 걸으면. 아시겠어요?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해서 이런 이 부리에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 푸르르 떠는 거 요거 보면 식품 영양학 상으로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푸르르 떱니다. 그거 이외에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도 성질나도 떨려요. 또 성질나 가지고 간 기능이 약해서 이 피로물질 젖산이 누적돼도 떨립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할 때는 한쪽만 주로 오른쪽이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 같은 경우는 왼쪽이 음이기 때문에 이쪽이 많고 남자는 오른쪽이 또 많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땐 양쪽 눈빛이 파라라 떨린다는 거 요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갔죠?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이 좋다.
좋은 건 맞습니다. 밤새도록 호흡하면서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는 거, 이걸 보충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혈액이나 림프액 순환을 돕고, 그래서 순환이 잘 되면서 똥도 잘 싸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잠자는 동안에 수분 보충했던 이 배출했던 것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심뇌혈관 이런 게 또 좋아져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실온에 물 한 잔 쫙 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 밤에 저체온증에서 아침에 이 고체온으로 정상 체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다 아침에 냉수를 벌컥벌컥 먹는 사람, 요거 죽을 짓입니다. 그 아침에 뭐 냉수 먹으라고 하는 놈, 그건 내가 볼 때 정신대가리가 나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에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저녁에 차가웠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면 뭔가 따뜻해야 정상 가동되는 거 아니요? 3분의 3이 가동돼야 되는데. 그래서 찬 물을 먹으면 자율신경계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아 뜨거, 아 씨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근데 갑자기 차고, 아 차고, 아 씨발 이런 욕하는 거, 이게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맥 등 심장에 이상이 발생되고 위장장애, 체온이 떡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이 뇌동맥류 환자는 갑자기 뇌의 혈류량이 쫙 그 차가운 것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열을 내기 위해서 뇌의 혈류량이 갑자기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뇌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냉수 한 컵 먹고 뭐 속이 꺽하는 놈은 생명 자기 생명을 점점 단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냉수 먹는 것은 빨리 죽는 비결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 주름이 많은 양반들, 이건 물이 적다는 뜻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이 겹에, 맨 겉에 겹에 수분을 많이 머금어야 피부가 탱탱해요. 근데 여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기까지 피부까지 이 수분을 공급을 못해요. 여기 속 안에 내장부터 수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노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주름이 짜글짜글 많은 양반들은 수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분을 자주 보충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라. 사람은 일생 동안 먹는 물이, 한 사람이 약 50톤의 물을 먹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에이?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용광로에서 일을 하거나 또 이 태릉 선수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치고받고 뛰는 이런 선수들은 보통 사람보다 물을 더 먹게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50톤의 물을 먹는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어떤 물이 좋으냐? 실온의 물은 약 13도씨의 물이 가장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 좋고, 또 따뜻한 물이다라고 하면 69도씨의 물이 비교적 우리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10%만 부족해도 탈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20%가 부족하면 액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수시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먹어버리면 막 1.5리터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이러면 이건 저나트륨 혈증이 오기 때문에 물 한 컵 정도 수시로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지혜를 갖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런 앉아있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면 콩팥 기능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내 이 활동량, 아시겠어요? 실내에서 활동하는 이런 거,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좌식 생활, 이런 것을 많이 할수록 만성질환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다양한 병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손상당하는 게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가 눈이에요. 그 다음에 치아, 그 다음에 모발, 머리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탈모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생식 비뇨기가 약해집니다.
밖에서 신체 활동을 늘려라. 나가서 걸어라.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라, 까치발로 걸어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장 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 눈, 뇌, 뭐 이렇게 치아, 모발, 생식균열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타약상제라고 해서 이 약을 복합적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어느 약과 약이 합성되면 너무 효과가 상승돼 확산돼서 부작용이 나오고 어떤 거는 효과가 없어 중화되고 어떤 건 약효가 감소되면서 역시 독으로 작용된다 해서 약은 단일 약을 고유 성분으로서 그 약의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 정확하게 약효가 나도록 단일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은 이런 약 처방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보통 그 65세 이상 그 약 그 처방 받은 거 보면 5알 이내로 먹는 사람보다 6알에서 10알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대요. 내가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 뭐 한 번에 27알을 먹는 그 늑다리 그거 왜 그렇게 오래 사는 거야? 27알이 그게 약이 그걸 먹으면 27군데 뭐 효과가 있을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어리석죠? 그렇게 약을 먹으면 제일 먼저 콩팥이 망가져요. 두 번째가 간이 망가져요. 콩팥과 간이 망가지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 배출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만병이 끝나는 겁니다. 만병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은 약독에 의해서 죽는다고 일본의 아보도로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로 박사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을 필요할 때 약을 타다 먹어, 사서 먹어. 그런데 증상이 개선된 후에도 무언 근심 걱정이 많은지 약을 계속 먹어. 이게 왼수입니다. 그건 독 중에 독으로 작용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자연 생태계를 교란한다.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먹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안 그래? 생태계를 교란할 정도로 이러한 독성이 있다면 사람이 먹으면 죽어 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세계적인 일본의 면역학자 아보도로 박사가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함부로 버린 남는 약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 여기에 보면 이 약은 일반 그 쓰레기나 뭐 여기 재활용 이런 게 아니죠.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 해서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안정성을 이유로 별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 자연물이 아닌 거 이외의 것들은 들어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우리 몸속에 자연 치유력, 퀴지스 또는 파이지스, 자연 요능이라고 그러죠. 자연 치유력을 망가뜨려요. 자연 치유력을 도와줘서 그 자연 치유력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나쁜 균 뭐 이런 새끼들 잡아 조지고 셀이 조져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다 남은 약을 버리는 거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은 얘기하면서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 항생제 내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토양이나 바다에서 이런 자란 식품 먹을거리들을 먹으면 사람이 항생제 내성에 전파 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전에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떤 독성에 노출되는가를 얘기하지. 근데 여기서 항생제를 바다에 버리고 뭐 토양이 오염된데 이것이 사람의 이걸 먹는 것도 사람이 망하는데 이걸 직접 먹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게 얼마나 망가지냐 이게야. 생태계 교란 이거 이전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는 얘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아보도르 박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 끊고 가능하면 약 끊고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약 끊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